네,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금리도 낮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심전환대출을 오늘부터 출시를 했습니다. 은행마다 지금 부세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한 2시, 그러니까 5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무려 2조 원이 넘게 그 대출 신청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일부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뭐 줄을 많이 서 있고 또 그 뉴스에 보면은 일부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고 또 신청할 정도로 상당히 그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좀 제거하자. 그리고 부채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여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었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 주택 담보 대출만 해당이 되는데 단기 대출을 이제 장기 대출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장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그 변동금리 계속 시중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렸던 금리를 이 고정금리로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또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금을 대개 보면 만기 일시 상환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그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별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금리가 한 2.5%에서 한 2.6% 정도 사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매달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보면 이 모든 그 대출을 다 이렇게 전환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도 5억 원 이하. 그보다 초과가 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났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고요. 단지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 단독주택만 그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30일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게 있다. 이런 경우도 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구조를 보면 이 변동금리 대출 기존에 즉 고정금리로 이미 대출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자만 계속 내는 그 대출이었어야 이번에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 대출이 원금까지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앞에 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1순위 이 설정이 가능한 대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예를 들어 2개 이상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중에 처음에 대출받았던 그 은행에서만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탈 때 그 기존에 대출 받은 분들이 갈아타면 그 중도 그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만기가 되지 않고 갚으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갈아탈 때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갈아탔는데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탔는데 나중에 다시 3년이 안 지나서 원래대로 내가 옮기겠다. 여기 이 구도로 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는 원리금 상환하기 때문에 네. 원금 부분 그 상환하는 게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자만 내는 구도로 다시 갈아타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출을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데 안심전환 대출을 바꾼 이후에 3년 이내에 다시 기존과 같은 거치식으로 갈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 최고 한 1.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고요. 기간이 이제 3년보다 점점 줄어들면 그 중도상환 수수료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달 그 금리를 정부에서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적용된 금리보다 다음 달에 적용하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또 성급하게 또 이번 달에 한 게 우리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게 워낙 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금리로 가기 때문에 그 0.1%포인트라든지 이 정도가 상당히 큰 이제 장기로 보면 20년 이렇게 보면은 총 내는 이자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저축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심 전환대출을 그렇다면 정부가 왜 출시했는지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가계 부채가 워낙 증가하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시 상환 그 원금을 아까 일시 상환하는 것을 이제 원리금을 분할해서 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 대출한 사람이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가 됐어요. 그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다 보면은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쪼개서 내라 일정하게.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변동금리를 지금 고정금리로 바꿔서 하게 되는데 변동금리는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매우 좋지만 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출렁되면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앞으로 미래에 자기 그 수입도 예상되는 게 있을 텐데 계획적으로 이 상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최근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결국 부실로 그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안전장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고금리인 경우 기존 대출 이 고금리인 경우에 이것을 저금리로 혜택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제2금융권 뭐 또는 그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대출받은 사람들 이런 경우에 훨씬 금리가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번에는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고금리로 대출받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금리 면에서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저금리 시대에 또 2.5%, 2.6% 수준까지 낮췄기 때문에 심지어 금융권에서는 농담으로 이렇게 최저금리는 당군 이래 최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상당히 낮고요. 그만큼 또 매력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만 보고 무작정 그 서두르기보다는 좀 따지라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은 일단 금리가 이번 달에 적용되는 것보다 다음 달에 또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만 없고 그런 금리의 추이를 잘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원금까지 같이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또 무리한 그 상환 계획이 되면은 이 어려움이 있지도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16개 은행이 내놓은 그 금리는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2.53%에서 한 2.6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10년에서 그 30년인 만기와 관계없이 5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금리 조정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기까지 금리를 완전히 그 고정을 시키는 그 기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대구은행하고 그 부산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한 0.1% 정도 금리가 좀 낮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SC 그 제일은행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0.1%라는 것은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0.1%는 한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꼭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유념을 내셔야 될 것은 아무 은행이나 내가 골라다니면서 금리 낮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대출받았던 은행 그곳에 가서서만 이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금리가 약간 높은 약간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흐름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면은 미국이 또 금리를 약간 인상하지 않겠는가 이런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워낙 많이 낮췄고 또 이런 정책의 일관성에서 비춰볼 때는 그리고 2,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은가. 또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심전환대출이 이제 규모가 정부에서 예산한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벌써 저 5시간 만에 그 2조 원을 넘어섰듯이 네. 지금 적용 가능 대상 한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주택담보대출액 한 1억 원 정도로 보면 해당자는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매월 한 5조 정도씩만 지금 대출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16개 은행이 총 지점 보유수가 7,300개인데 결국 매월 한 지점에서 한 7명 정도밖에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좋다. 연간 20조 한도는 있지만 매월 5조 넘는 것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라. 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매월 그 대출하는 한도는 지금 상향해서 갈 것 같고요. 또 20조 원이 다 소진이 되면은 그때 또 한도를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말 수고맙습니다.